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번을 67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야구 보는 김양치입니다. 어머 다시 보고 있다니. 책 읽고 예능 보는 초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치님 야구 접은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하필 성적 좀 좋다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간신맨 거죠. 야구 팬이야 항상. 아니 근데 이렇게 잘하는데 안 보면 너무 손해죠. 차라리 순위권에 멀어질 때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 게 있었거든요. 일이 일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순위권이 높아지니까 그 2위 팀과의 게임 차도 계속 신경 쓰이고 그쵸. 막 한 게임 두 게임 차이 났는데 2위 팀은 오늘 이겼나? 막 이런 거 보고 우리 팀이 오늘 못해가지고 지면 그렇게 화가 나고 그래서 그치. 정말 너무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카톡에 막 이런 것도 설정해 놓고 그랬었거든요. 스케줄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뭐 오늘 뭐 몇 시에 야구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와요. 네. 그거랑 뭐 오늘 전력 분석 기사 뭐 이런 게 뜨는 또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추가를 해놨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중간에 한번 다 지웠어요. 진짜 와. 아 신경 안 써 안 봐 막 이러면서 다 지웠어요. 지금 매 게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큰 그러니까요. 의미가 네,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 못 살겠는 거야. 월요일만 쉴 수 있어? 이겼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막 보고 누가 못 쳤는지 보고 어머. 누가 자책 기록했는지 보고 그래서 라인업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좀 못했던 주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다 지우고 하면서 좀 마음이 안정을 오히려 네, 잘했을 그래서 때보다 그때는 좀 그 전까지는 약간 진짜 올해 우승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번이 기회다. 이번 놓치면 진짜 안 된다 뭐 이러는데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조금 네, 마음을 놓았습니다. 지금 되게 몇 년을 네. 나 이제 야구 안 봐. 나 탈덕했어. 약간 이런 스탠스였는데 오랜만에 다시 네. 물타고 있는 걸 그렇죠. 보니까 좋네요. 그래도 언제나 한 4월쯤 되면은 조금 보기는 했었어요. 맞아. 잠깐 반짝 잘할 때 잠깐 또 이렇게 한 확 4월쯤 갔다가 잠깐 확인하다가 아 됐어 그러면서 야구 안 봐. 그리고 역시나구나 막 또 이러면서 사건 터지고 그러면 그럼 그렇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찾아보고 풀 경기도 좀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올해 야구 인기가 너무 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다시 예. 표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주말에 진짜로? 표 구하기가. 친구도 야구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둘 다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야구를 그렇게 열심히 안 보다가 올해 그래도 가볼까 했었는데 표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올해 1000만 관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체적인 구단이 30% 이상 관중 수가 늘어났고 500만을 빠르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되게 하락세였잖아요. 네, 좀 하락세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최강 야구가 좀 그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야구를 알게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응원하는 팀에도 이제 신인 투수가 있는데 이제 2년차 투수인데 이 투수가 최강 야구에서 나온 걸 보고 뭐 이 팀을 응원하게 됐다라는 글도 가끔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입된 유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LG가 우승을 했고 LG도 인기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우승을 해서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올해 한화에 이제 류현준 선수가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올해 진짜 가을 야구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초반에 장난 네, 아니었죠. 한화 분위기. 팀들의 그런 기대가. 기대감과 다른 사람들도 한화 올해는 다를 것 같다고 이렇게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주목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 네, 그런 게 있었죠. 물론 현재 한화는 네, 점점점. 네, 더 이상 말을 하지 네.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래도 야구는 여성 관중 좀 있는 편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약간 스포츠는 뭐 기본적으로? 남성 관중이 많다라는 게 좀 기본적인 게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몇몇 구단은 오히려 여성 팬이 더 많을 정도로 한 55% 정도로 더 많을 정도로 여성 관중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기사에서 본 건데 이제 일단
가성비가 좋고 야구장에 가면은 야구장 정말 한 번 들어가면 되게 오랜 시간 오랜 시간 걸릴 걸릴 수 수 있어서 있잖아요. 표가? 네? 표 얼마예요? 궁금해서 좌석을 찾아보니까 음. 되게 좋은 좌석들은 상당히 비싸네요. 8만 원, 음. 5만 원 이런 것도 테이블석은 있는데 5만 원 뭐 이런데 하지만 외야석 뭐 이런 데는 10,000원 안짝인 음. 것도 있고 그치 10,000원 안짝에 가서 정말 한 4-5시간을 되게 놀고. 신나게 그쵸. 놀다 오는 신나게 거죠. 놀고 고기 구워 먹고 음. 그리고 좀 프리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야구장에선 뭘 해도 된다라는 그쵸. 뭐 비빔밥을 해 먹어도 되고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되고 거의 소풍 온 네.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그 축구장하고는 다르게 원정과 이제 홈 구장이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야구장은. 맞아. 그러니까 축구는 그 원정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홈팀 객석? 관중석에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금지되어 네, 있다고? 금지되어 있대요. 비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네, 금지되어 있대요. 싸움 오메. 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뭐 아, 야구는 아무거나 입고 가도 다 되거든요. 심지어 네. 우린 반반씩 입기도 하잖아. 반반씩 입기도 하고 뭐 전혀 다른 그 두 제3의 팀이 팀. 아니고 제3의 팀을 아. 입고 오기도 하고 뭐 전혀 상관이 없어서 좀 그런 프리한 분위기 그래서 좀그 뉴비가 시작하기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 신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 좋은 네, 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선수들이 너무 무너져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니까 기존 선수들은 이제 답이 안 되니까 계속 뭐라도 해보자 이제 신인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신인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약간 신인 선수들의 아이돌화 그러니까 아이돌처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은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팀 팬들끼리 난리 나고 싸우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좀 저변이 넓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야구 선수들이 이제 신인일 때는 되게 날씬하고 Ä때고 예쁩니다. 나중에 좀 변하긴 하는데 그때가 제일 보기 좋을 때여가지고 저희 팀도 신인은 아니고 이제 3년 차인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 혹시 모르니까 양찌님 응원하는 팀이 기아 어디였죠? 타이거즈입니다. 지금 계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11번의 우승. 지금 현재 1위고 그 2위 팀과 한 게임 차. 한 게임밖에 안 네, 한 게임밖에 지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순위 싸움이 치열해요. 그치. 뭐 1, 2, 3, 4 다 이렇게.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어쩌면 우리도 그래서 막 이런 희망이 더 있죠. 네. 재밌게 네, 보시나 그런 것 보죠. 같아요. 이게 막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죠. 상황이 되니까. 약간 순위 싸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삼성이 되게 오랜만에 잘해주고 있고 기아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인기 있던 옛날 구단들이 잘하고 있어서 더 또 이렇게 인기가 있어진 게 아닐까. 그럼 그 사그라들었던 삼성 팬들도 다시 일어나고 지금 있어요. 부활하고 있는 거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삼성 팬들이 많았었거든요. 망조 시절에. 맞아. 옛날에 네, 서울에서도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 삼성 팬이라고 하면은 왜 삼성 팬이야? 너는 서울 사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아빠가 삼성 다녀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 그 당시 삼성이 잘했기 때문에 또 이기는 팀이 언제나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 팬들이 많다가 어느 순간 삼성 팬들이 싹 사라졌는데 요새 또 슬금슬금 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진짜 삼성 팬들이 약간 다른 야구 팬들보다 팬임을 좀 드러내는 성향의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그 경기 보러 다니고 막 동호회 사람들 만나서 같이 보러 가고 되게 티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삼성이 그 무너진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안 좋은 일들도 막 네. 생기고 성적도 이제 곤두박질치고 한때는 너무 잘해가지고 되게 꼴 보기 싫은 팀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싹 사라지고 그와 동시에 그 많던 파란색 팬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아무도 삼성이라는 팀을 언급조차 안 하는 시기가 꽤 오래 지속됐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스물스물 나오고 계시거든요. 음지에서 양지로. 되게 신기했어. 이 독보적으로 잘하는 꼴 보기 싫은 팀도 이렇게 좀 변하거든요. 처음엔 뭐 삼성이었다가 그다음에 한때는 좀 SK가 또 두산도 약해진 적이 좀 없는. 두산은 근데 뭐 완전히 무너진 적은 별로 없는 팀이죠. 진짜 없죠. 근데
이 기아는 좀 그러진 않아. 기복이 심해요. 기아는 저 어. 1등부터 10등까지 다 진짜 왔다 하는 갔다 팀이어가지고. 하고. 근데 또 이제 막 작년 LG 우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LG나 롯데나 하나처럼 되게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한 그런 건 또 아니고 가끔 한 10년에 한 번씩은 우승을 해줘. 뭔가 1등 할 때도 있고 꼴찌 근데 할 때도 그거를 있고. 계속 유지하진 않아. 1위 이렇게 찍진 팬들이 않고 엄청 쫄깃쫄깃하겠네요. 1위 찍고 바로 내려와. 진짜. 그래서 우리 양치님이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돌아. 야구 안 봐, 막 이러다가. 야구를 보는 사람들이 건강이 좋네 안 좋네 하는 기사들 되게 많이 나거든요. 뭐 심장이 되게 안 좋다, 수명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막 이런 연구 결과가 예전에 나왔다가 최근에는 또 긍정적인 결과가 팀 승패에 있습니까? 관계없이 야구 보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양치님 생각이 그렇게 나면서 그 응답하라 시리즈의 신원호 감독님이 되게 유명한 한화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원호 PD랑 나영석 PD가 있는 채널 15야 거기에서 찐팬구역이라는 프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 팀 팬이 이제 패널이고 그 한화가 붙는 그 팀의 그 팬들을 매번 바꿔가면서 이제 같이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게스트발이 좀 있고 재밌다가 안 재밌다가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한 번 신원호 감독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화 우승과 수명 10년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10년 주죠 뭐 이렇게 하면서 벌써 그 정도는 깎아먹은 것 같은데 이미 그 정도는 깎아먹은 것 같은데 아니 이미 그 정도 깎아 먹었으면 우승했었어야지. 하나 잘 되길 바라봅니다. 아니 진짜 하나 팬때 또 한 번쯤 행복해질 때 됐잖아. 네, 감독이 경질이 되었죠. LG는 작년에 그 꿈을 이뤘잖아요. 진짜 네, 오랜만에. 우승하고 근데 LG가 작년 우승팀인데 올해 진짜 막 아니 친구는 LG 팬이거든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대. 작년 우승팀이지 이 꼬라지가 뭐냐 막 이러면서 너무 화를 낼 정도로 정말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역시 그래도 작년 우승팀답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왔어요. 있어서 현재 3위인가? 2위인가? 2위, 3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초반 성적만 보고는 모릅니다. 속단하면 안 돼요. 야구는 경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 남편이 최강 야구를 되게 재밌게 보면서 계속 양치님 이야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양치 보고 있대? 네, 분명히 궁금해. 볼 것 같은데? 근데 막 물어보니까 안 보고 있더라고. 나도 안 제가 근데 좀 특이하게 네. 기아 경기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저 심지어 예능은 국대 관심이 경기도 안 없다. 봐요. 좀 신기하게도. 다른 거는 차라리 국대 경기 네. 뭐 축구나 뭐 배구나 이런 거 국대 경기를 보는데 야구는 국대 경기를 못 보겠어요. 왜? 남의 팀 안 선수가 보는 잘하는 거에 나한테 의미가 없어. 이 뼛속까지 진짜. 아니, 어째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팀의 우승과 기아의 우승을 두고 고르라면 저는 기아의 우승을 고릅니다. 나도 한국 게임 우승 필요 없다. 기아가 우승해야지. 그러시군요. 네. 두 분 다 광주여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지역 연고를 뺄 수가 못해. 없습니다. 이거는 그 날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피 속에 새겨져 있기 타고난 거 때문에. 같이 태어났어. 네,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저희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의 문제였는지 저희 반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광주의 분위기의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저희 때 막 야자하고 그러면 라디오로 야구 듣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신기해. 나는 기억나는 게 우리 1학년 때였던가 2학년 때였던가 우리 반에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좀 수줍음이 많은 친구였는데 뭐 영어 수업 시간에 야구 되게 팬이라고 막 하니까 그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면 뭐 누구누구의 지금 타율이 뭐 몇이고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숫자가 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 그래서 아니 그거를 알고 있는 친구도 신기하지만 기록이랑 뭐 번호랑 그치. 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근데 그 선생님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것도 진짜 재밌었고 그런 분위기가 네. 있었구나. 그럼 혹시 뭐 학교에서 다 같이 관람하러 응원하러 가고 그런 건 없었어요? 노노 우리는 그건 없었어요. 네, 저희는 공부- 공부를 이렇게 학생 사립여고의 심지어 그런 부활동도 제대로 시키지 않은 학교였기 부활동은 때문에 정말 딱 필요한 거나 그쪽으로 전공을 하려고 하는 애들 걔들 외에는 외에는 다 그냥 자습 말만 뭐 그런 동아리지 그냥 거의 다 자습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굉장히 심하게 공부시키고 뭐 체벌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 안에서 그렇게 애들이 몰래 야구 듣고 만화책 돌려보고 그 쉬는 시간에 방송실 가가지고 H.O.T 뮤직비디오 막 보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추억이 있네. 그 지역과 또 진짜 학교마다의 분위기 이런 게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나는 우리 학교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요. 만족합니다. 양치님 같은 사람도 만났고 이렇게 오타쿠 친구인 줄 모르고 자, 너도 오타쿠잖아. 나는 이게 아니고 뭐 자기는 아니야. 레이더에 쫙쫙 제가 2학년 되자마자 제 딱 하면서 딱 접근을 했죠. 걸려들었어. 숨길 수 없었다. 그렇다. 그래서 야구 재밌게 보시는 동안에 뭐 다른 건 안 보셨나요? 다른 거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고 출입반 뭐 이런 거 봤었고 그리고 오늘 정말 녹음을 기다려왔던 게 뭐야 뭔데 초롱님의 뭐야. 연애남매 리뷰를 아. 너무 듣고 싶은 거야. 아니 왜 중도 하차하셨어요?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야구 보느라. 아니 근데 그 연애남매 말입니다. 네. 15화가 나오고 나서 뭐 커뮤들이 다 뒤집어졌던데요. 그러니까 15화가 진짜 최대 그거였어요. 정말 열이 뻗쳐서. 아 진짜 요리퍼치 좀 지니어스의 은노조이급이다라는 네, 말을 206, 들었어요. 206. 네. 아니 결말 났잖아요. 네, 그렇게 반응이 안 이거는. 좋을 수가 없더라고. 최종 커플이 이제 성사되고 마지막 화까지 끝났는데 이 지난 금요일에 근데 저는 그래도 결말을 보고 나니까 에휴 그래 그렇구나 하고서는 지난주에 막 들끓었던 그 화가 이렇게 사그라들었거든요. 오히려. 내 친구도 그러던데. 그치. 엔딩을 보고 조금 그 분노가 사그라들었다고. 맞아. 양치님도 이렇게 좀 못했을 때 마음을 놓은 것처럼. 그런 건가? 다들 그냥 결과가 딱 안 좋아지면 놔지는 게 있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5화 보고는 친구가 너무 열이 빠져서 그 볼 때도 막 카톡이 계속 오고 한 그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 화가 나 되게 있었어요. 길게 가는 화였네요.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 있었어. 이게 정말 그 15화 전화부터 빌드업이 착착착착 돼서 15화 때 이렇게 확 이렇게 터진 거죠. 하면서 빌런이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 지난번 저희 근황 녹음 때 연애남매에게 조금 하면서 그 중에 되게 어른스럽고 장남이고 그런 남자분이 동생이랑 나이차 좀 나는 나이 차이 맞아요. 많이 나는 그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빌런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은 짧게 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길게 봐야 돼.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와 야구도 초반만 보면 그렇죠. 모르더니 아니 진짜 우리 그때 막 심지어 인성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출연자들 맞아요. 칭찬하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 연애남매 출연자들이 다 되게 인성이 좋으시고 좋은 분들이었는데 이 용호라는 분께서 지금 최종 빌런이 등극했고 모든 판을 다 이렇게 흐트러놓고 깨버린 당사자 본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초반에 딱 한 분한테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그분만 바라보는 형태로 스탠스를 취하다가 이제 그 연애남매 출연자들이 서울에서 살던 그 집을 떠나서 다 같이 이제 싱가포르 여행을 가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는 각자 이제 현생을 살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갈 때 이 용호님은 초아님이라는 분을 이제 그분한테 호감을 표시했었는데 갈 때도 비행기도 같이 타고 모든 다른 출연자들이 봤을 때도 저들은 아예 이제 뭐 거의 뭐 신혼부부다 뭐 이런 그렇게 이제 느낄 정도로 그랬는데 그 분위기가 싫었던 거야. 용우는. 근데 용호가 싱가포르에서 초아님과 한 2번 정도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짝에 자기가 식은 거죠. 실시간으로 눈이 동태 눈이 되는 게 보였다고 보여. 하더라고요. 맞아. 이게 짝에 식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이제 마음이 커져가지고 이분한테 계속 되게 더 얘기하려고 하고 이 용우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처,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보듬어 주려고 하고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는 싫은 거야. 그게 또. 아이고. 물론 마음이 떴었겠죠. 뭐 이성적인 감정이 안 느껴진다 이러면서 되게 이게 문제는 그거야. 내 마음이 떠나는 건 당연히 사람 마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되게 이상하게 포장을 해요. 아 비겁하게 그리고 수동적인 공격 있잖아요. 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헤어지잔 말 나오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말도 직접적으로 안 하고 돌고 돌려서 하고 또 마치 자기가 이 상황의 피해자인 양 그런 나쁜 사람 되게 그거, 싫어가지고 맞아요. 나쁜 사람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초아님은 되게 좋은 분인데 내가 이성적인 감정이 들지 않아서 이제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막 이상한 변명을 하는데 마치 상대방이 탓이라는 뉘앙스를 펼치기까지 하고 그래서 막 나중에 인터뷰에 막 이제 헤어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커플은 이제 안 되고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해방감이 느껴진다 막 이런 맞아. 표현을 쓴다든지 너무 나는 무례하네. 혼자 진짜 무례했어. 외딴 곳에 있어서 이걸 몰랐네 뭐 이러면서 마치 초아님이 자기를 감금시켜 놓은 것만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왔고 또 그 마음이 떴으면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아이고 원래는 이런. 뭐 only one이었는데 지금은 뭐 어. 노란 이상 아무튼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용어라는 밈이 돌아다니고 있어. 내가 그걸 봤어. 용어라는 게 있다고. 뭔 소린지 진짜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무슨 말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는 얘기를 빙빙빙 돌려서 해요. 그게 진실을 딱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누구도 맞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야. 패널들도 다 빡쳐가지고 코코 씨가 화난 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이 상대방 초아님은 되게 좋거든요. 마지막 회에서 다른 여자 출연자랑 속마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생사를 보여주듯이 내 진심을 다해서 이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근데 정말 그랬거든요. 밤에 이불킥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동태눈깔이 되는 게 여자분이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라도 표현을 은근히 주고 했음에도 되게 애매한 메시지를 보내고 또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먼저 불러다가 진짜 뱅글뱅글 돌면서 그 사람들이 제로투 자세라고 하던데 이런 자세도 이렇게 하고. 자세 이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이면서 솔직히, 공격적인 자세인가?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 떠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제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뭐 이제까지와 선택이 다를 거다. 그러니까 나 너한테 문자 안 할 거다 이런 맞아. 이야기를 진짜 돌려 해요. 그것도 그냥 솔직하게 난 이제 초아님한테 문자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이상하게 돌려서 말하고 그리고 원래 코코님 그러니까 본인은 막 솔직하게 얘기할게 막 이랬는데 코코님 막 저게 무슨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솔직한 척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그 당사자를 이해시키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엄청 화를 냈었는데 어쨌든 그 자세로 말을 하고 이제 초아는 납득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자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용우는 뭐 다른 출연자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메시지에 그 다음 날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용우가 초아랑 데이트하면서 발을 다쳤어요. 패들보트 타면서 발을 다쳐서 그때 데이터가 살짝 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아가 예전에 그 용우가 뭐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납작복숭아를 사와서 용우도 주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납작복숭아 뭐 내가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어. 그래서 초아는 문자 이제 안 보낸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또 보냈다고? 초아 그날은 그 안 보낸다고 해서 그날 안 보냈어. 다른 사람한테 보냈어. 그래서 초아는 그냥 이제까지 솔직해줘서 고마워하고 다음날 본인은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잘해준 사람한테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용우한테 또 납작복숭아 뭐 고마워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초아가 그래서 그거 문자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 이러는 맞아, 거예요. 글쎄. 그래서 초아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 상황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디데이 이틀 전이요. 근데도 그냥 이렇게 제대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며칠 하루 마지막 데이트 때 굿바이 인사였어. 그제서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이런 간을 보는 거지 계속. 와 그래서 아니 빌런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그래서 알겠다. 15화에서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초아 이 용우 커플은 이제 깨졌고, 근데 이 용우가 FA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 나 말을 이제 하고 중립이야, 다녀요. FA야 막 이러면서. 중립이야. 그러니까 데이트했던 초아는 뭐가 되며 아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뭐 가서 뭐 말 걸고 데이트 신청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와. 뭐 나는 이제 중립이니까 관심 있으면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되게 기분이 나빴고,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로 갔으면 자기가 가면 되잖아. 근데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모든 여성 출연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그리고 막 다들 막 데이트 한 번 하면 내가 좋다는 건가? 그러니까 피지컬이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만 한데 말도 되게 애매하게 저게 나를 말하는 건가 싶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여성 출연자. 너무 싫다. 너무 싫으네요. 진짜 최악이네.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견고한 커플이 있었어요. 윤재라는 분하고 유나라는 분이, 둘이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완전 진짜 직진하고 되게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재가 매기남으로 들어온 분인데 저는 그분이 들어왔을 때 그냥 별로였거든요,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왜냐면 다른 멤버들은 되게 남매들이 화기애애했단 다정. 말이에요. 우애가 좋았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동생 보자마자 아 왜 이렇게 화장을 떡칠했냐 하면서 아이씨 막 이렇게 말을 해서 되게 되게 까칠하고 거칠어 보였어요. 맞아. 거칠어 보이고 되게 너무 단순한 그냥 별로인 것 같은 남자분처럼 느껴졌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분이 되게 진국이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헷갈리지 않게 진짜 표현도 되게 잘해주고 또 그러는 동시에 세심하게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근데 그런 그 커플을 용우가 또 흔들었어. 뭐 대단한데? 아니 굉장한 빌런이었군요. 네. 그것도 흔들고 또 아, 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되게 재밌는 귀여운 커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동갑내기 커플이 있는데 정석 세승이라고 해서 둘이 되게 투닥투닥 벌써 사귀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싸움질을 하는지 진짜 자주 싸우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도 결국 그런 어려움 등을 다 넘고 거의 최종 커플 선사될 것처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비밀 데이트를 했단 말이죠. 마지막 선택 전에 비밀 데이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용우가 그 세승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까지 접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또 거기 가서 세승이한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또 세승이가 용우 오빠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근데 그게 또 자기가 썸을 타는 맞아. 여성과 현재 약간 커플처럼 보이는 남자의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비밀 데이트에서 세승님한테 그 세승이의 오빠, 그러니까 그 대형. 용우가 지금 타겟팅을 한 그 여자분이랑 지금 좀 사이가 좋은 분에 대한 정보를 캐내더라고요. 그래서 세승님을 만나서 재영이는 요새 어때? 그래서 재영이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야. 그래서 세승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재영이 약간 얄밉게 생겼지 그러면 같이 약간 오빠 험담하는 그런 느낌으로 속 시원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용우가 오빠랑 데이트하는 지원이랑 지금 썸이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오빠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나 떠보려고, 오빠에 대해서 떠보려고 데이트 신청한 것 같대 라고 이렇게. 그래서 오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묻더라고 막 이러면서. 이 용우분이 거의 마지막 최종 선택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마음을 그렇게 FA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 전에 그 지원이란 분과 데이트를 하고 지원이를 이제 거의 자기한테 넘어오게 꼬시고 그런 식으로 막 판을 다 흐트러 놨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를 담백하게 내 마음이 변했고 내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을 늦게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늦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여기저기 자기가 판을 만들면서 그 밑밥을 다 깔면서 작업을 다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얕은 수작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영리하게, 정말 진심인 척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모두가 정말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 모두가 알아챌 수 있게 수작을 부렸네. 정말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우가 마지막에 선택한 지원이라는 분이 원래는 재형님이라는
남자분이랑 잘 되고 있었는데 이 재영님이란 분은 연애남매 출연을 하면서 초반에는 되게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분은 되게 신중한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 사람을 만나고 또 여기 프로에 임할 때도 정말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해서 오신 분이어서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메시지를 자기가 호감 가는 사람한테 보내야 됐었는데 이게 꼭 보내야 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힘들어 하기도 했고 딱 보내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도 없는데도 선택을 해야 되고 매번 자기 감정을 점검을 해요. 내가 정말 이게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닌 건지 뭐 이런 것들 점검을 하면서 지원님한테 이제 결국 이 사람이구나를 확 깨닫고 그래서 이 재영님의 진심은 정말 너무나도 잘 보였거든요. 네, 싱가포르 가자마자 사람 눈이 어. 생태로 변하더니 정말 이 태도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분이 매일 그랬어요.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행동이 다르다. 자기는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딱 보였거든. 정말 너무 강아지처럼 막 계속 그 주변 맴돌고. 연애남매가 초반에는 남매적 서사로 조금 입소문이 나서 인기를 얻었고 후반에는 재영 지원 커플이 너무 서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좀 그것 때문에 와 설렌다 하면서 또 인기가 있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판을 그걸 빼버렸어. 그 판을 용우님이 깨버렸습니다. 봤거든요. 결국 최종 커플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래서 다 동태눈으로 쳐다봤다고. 아니 그냥 마음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상대한테 무례하고 맞아. 거짓되고 맞아.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마음이 떠난 건데 막 상대방이 뭐 너는 이런 사람이어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지도 않은데 자기가 이렇게 그 상대를 되게 거짓된 필터로 바라봤으면서 상대방 탓을 하더라고요. 영우 지원 커플은. 그러니까 지원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님이 들어올 때 나는 여기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좀 기댈 수 있고 어른스럽고 이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게 처음에 용우였거든요. 근데 용우는 이제 초아랑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는 방향을 틀었지. 방향을 틀어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어느 계기로 인해서 재영님이 이제 마음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지원 재영이 잘 되다가 이제 용우가 뉴트럴 포지션을 취하면서 하면서. 그랬는데 지원도 재영한테 그거를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때 지원의 태도도 살짝 용우랑 비슷했어요. 그 재영님은 뭐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뭐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재영님이 그 카메라가 막 있는 그걸 되게 많이 불편해했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하는 그 타이밍에 대답을 못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사실은 이랬다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에도 그냥 뒷북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 틱틱댄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지원님 말투도 되게 틱틱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상대 탓하고 무례하다 싶은 발언들도 있었고 아유 사람 면전에도 대고 저런 말을 하나 막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게 금요일 8시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퇴근해서 와서 늦게 보기 시작하면 거의 밤 자정이 되거나 이렇게 늦게까지 보게 돼요. 2시간 반이에요, 러닝타임이. 진짜 길어. 진짜 길죠. 그래서 도중에 탈주한 것도 있어요. 너무 길어. 한 해가 너무 길어.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나면 이 감정의 여운이 저한테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안에서 출연자들끼리의 그 연애, 사랑이 이런 감정이 좀 진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여운이 남아서 되게 길게 가는 그런 경험도 했고 특히 마지막 편은 되게 많이 좀 슬펐던 게 조아님이 용우가 또 마음이 떠나가는 거를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또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약간 자책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 그런 뭐랄까 그런 미움이나 원망 이런 마음도 애정에서 나오는구나 하고서는 인정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뭐 그래도 나는 후회 없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주연이라고 용우의 동생이 그 지원이랑 원래 잘 되던 재영님을 좋아했어요. 꾸준히 계속. 처음부터. 그래서 그 마지막 선택 때 재영이 지원이랑 먼저 만나서 재영은 마음을 전하고 지원은 이제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재영은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영도 주연이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반대 입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영은 주연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또 나를 거절하는 지원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오래 거기 서서 이렇게 있는데 눈물이 막 맺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다들 진심으로 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으니까 막 전달이 돼서 저도 되게 슬프고 오랜만에 옛날 생각들도 막 나고 그런 한 방송이었어요. 번만 진심이 아니었던 거. 그 한 분만. 근데 되게 그게 출연자들도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 음. 용우라는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할 때. 출연진 입으로 진심으로 여기에 임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나온 건지라고 돌려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그냥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내가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안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예능을 찍으러 왔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초아님하고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타겟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그치. 되잖아요. 그게 싫었던 것 같아.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런 사이드로 빠져.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니까 분량이 줄어들 수밖에 자기는 없으니까. 주목받아야 되는데. 근데 바보다 지금까지의 연애 프로그램들을 봤으면 어떤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잘 그러니까요. 되는지 되게 순애보적이고 직진하는 어. 캐릭터가 쭉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응원하는 커플이 진짜 됐을 때 그 커플이 오히려 그 방송 이후에 더 오래 화제가 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만. 그래서 초반에는 초아 용우 커플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둘 다 너무 되게 어른스러운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용초단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보고 나니까 용우는 그냥 겉으로는 되게 어른스럽고 책임감이 되게 많고 자기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인데 실상은 아는 되게 어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너무 모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지독한 회피형인 것 같았어요. 아 진짜 회피형이 최악인데 모든 타입 중에 회피형이 최악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후반부를 제대로 본 게 아니고 이게 많은 글들 올라온 거랑 그러니까. 짤이랑 안 봤다 그러는데 다 알고 있어. 엄청 잘하는데? 친구가 계속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카톡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그 용어를 패러디도 되게 잘해. 그래서 패러디를 막 해주면서 계속 보내는 걸 본 것 같아. 아 그리고 또 리뷰 프로그램을 또 제가 봤었거든요. 그 일주어터님이 골대녀 출연하는 유튜버랑 둘이 같이 하거든요. 그 리뷰를. 그래서 그 리뷰를 좀 열심히 봐가지고 또 알고 안 봐도 있는 본 것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15화 리뷰 되게 재밌어요. 아, 그거 네, 한번 꼭 보세요. 나 잠깐 짤로 본 것 같아. 그분의 리뷰하는 그 리액션을. 네, 막 그래서 그 지원님이 재영님한테 오빠에 대해서 뭐 깊게 알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뭘 얼마나 더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연봉? 연봉 이런 게 궁금해. 그래서 박재영 한자가 궁금하세요? 이러는데 진짜 웃겨요.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웃긴 게 재영님도 그렇게 못 알아봤지만 용우도 뭐 그렇게 많이 알진 못했을 그러니까요. 텐데. 지원님이 말하는 뭐 이상형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맞아. 용어랑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가벼워서 싫다라고 거절하고 저 사람한테는 무거워서 싫다고 거절하고 뭐 이도저도 아닌 용어. 그러니까 차라리 용어의 피지컬이나 뭐 이런 게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게. 그러니까 상대를 되게 프레임화 시키고 그러면서 네가 아니라서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뭐 정말 그 상대의 뭐 본 모습이지도 않고 본인이 좀 머릿속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네. 근데 진짜 두 분이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판을 짜고 프레임을 만드는. 그래서 그 지원의 오빠가 윤재님인데 윤재님이 지원이한테 이제 조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자꾸 너는 판을 짜서 프레임 안에 너를 가둔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자신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윤재 이 사람 정말 진국이구나. 괜찮은 분이셨구나. 동생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원래 주니. 동생이랑 둘이 뭔가 많이 안 친하고 서로 상처도 많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통해서 그래도 그 두 남매 사이에는 그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재님이 저는 그래서 윤재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진짜 사람 관계에서는 솔직함이 제일 중요하구나 맞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낯설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은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제 반면교사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낯설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저러지 말아야지 솔직하고 회피하지 말고 저래야 되겠다라는 진짜, 깨달음을 진짜. 얻었고 두 번째는 MBTI는 허상이다. 왜요 갑자기? 남자 출연진이 모두 아. 다 MBTI가 맞아. 같았거든요. ENTJ인가 ENTJ인가 그랬었어요. ENTJ인가 진짜? 네 명이 다 그랬었어요. 어. 5명이었나? 4명이었나? 뭐 어쨌든 그랬는데 성격 다 다르거든요. 그럼 다 달라 다 달라. 그게 좀 재밌긴 했어요. 낯솔에도 진짜 빌런들이 많잖아요. 근데 매회마다 막 매회마다 쏟아지지 빌런이 않습니까? 있는데 근데 그 빌런들보다 용우가 왜 더 사람들의 분노와 이 짜증과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고 있는가라는 그 지점은 저도 근데 제대로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전에 듣는 이야기와 리뷰만 봐도 정말 화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더 화가 나는 걸까? 더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초반에 너무 기대치가 있었어서 너무 괜찮아 보였었어서 그런 건가? 환승연애 2가 정말 성공적인 연프였잖아요. 그 환승연애 2는 결말이 되게 갑벽한 그게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응원하던 커플이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직진하는 거 네. 그리고 그 직진하는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던 여자 출연자의 마음이 네. 변하는 과정이 사람이 사랑받으면서 되게 단단해지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랬다가 너무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되게 사람이 건강해져가는 그게 이 실시간으로 보여서 너무 서사가. 좋은 결말이었어요. 서사가 진짜 완벽했는데 완벽했네. 그 용우라는 사람만 잘했으면 이 연애 남매도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래도 뭐 화제가 됐다는 면에서는 성공한 프로그램이긴 하네요. 일반인과 제작진의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든 생각은 제작진도 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난감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화제성을 올랐으니까 더 좋아했을지도라는 그래, 생각은 그렇죠. 했어요. 중간에 사그러들지 않고 어쨌거나 끝까지 끝까지 불타긴 맞아요. 했잖아요. 정말 나는 아예 챙겨보지도 않고 주변에 보는 사람이 초록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해 듣지도 않는데도 여기저기서 막 뜨더라고. 심지어 용우 막 이런 걸 알 정도로 뉴트럴 용우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남매들이 같이 보면서 리뷰하는 코멘터리? 리뷰하는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러니까 저도 이 출연자들한테 애정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출연자들끼리도 그 안에서 같이 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특히 초아랑 철현은 딱 둘밖에 없는 가족이 둘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걸 되게 너무 거기 안에서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제2의 가족이 생긴 것 같겠다. 그러니까 집에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누가 있고 밥 먹는지 챙겨주고 뭐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런 걸로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보이니까 저도 끝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군요. 그래서 그렇게 연애 남매를 보고 그런 와중에 틈틈이 저는 크라임씬을 열심히 봤습니다. 시즌 뭐 다 봤어요? 아니요. 다 보지 않았어요? 시즌 1까지는 다 봤어요. 오. 어제 시즌 1 다 보고 그 최근에 한 리턴즈 네. 그것도 다 보고 그럼 이제 2랑 3는 아직 안 본 상태? 아직 안 보고 반성해라 콩. 제가 아직도 그 크라임씬 리턴즈 안 봐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저 여고초리반도 다 보고 이번에 나온 거. 그러면 우리 크라임씬 이야기 먼저 하고 여고초리반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좋아요. 이어지는 67화 2부에서는 크라임씬과 여고초리반 이야기